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3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시황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종목들 간의 PER을 좀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한번 오늘 카페에도 좀 올려드렸던 뭐 SPC 3집이라든지 혹은 뭐 SKC 코롱 PI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토대로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아주 약간의 어떤 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그 큰 하락이 있었고, 전일에는 약간의 보합으로 끝나는 이런 하나의 어떤 분위기가 시장을 꽤 많이 좀 변화시키는 이런 뉘앙스의 뉴스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전일에 있었던 그러한 악재가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따라 미디어들에서 나오는 어떤 소식들,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귀 기울이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곤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어떤 추세 혹은 방향성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저희의 결론은 밤 사이에 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 있었던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이렇게 일부 역전된 부분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소멸되려면 S&P 500에서 일정 부분의 돌파가 좀 시도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한번 차트로 보여드려 보면 이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작은데요. 이걸 좀 키워서 한번 볼게요. 보면 이렇게 보면 이쪽이 S&P 500 주간 차트이고 이쪽이 일간 차트인데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이렇게 내려온 부분에서 꽤 굉장히 많이 좀 놀랬기도 했었는데 그 하락의 이유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소멸되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파랗게 표시한 이런 고점들을 돌파해 내야 되고요. 그리고 완벽히 없어졌다 할 정도라면 가장 높았던 이 전고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그냥 기본적 분석의 어떤 패턴으로 보실 내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바닥에서 있었던 이 대량 거래량이 아직 이 시장에 이만큼 상승하는 동안에 빠져나간 흔적이 아직은 없거든요. 이만큼 올라가는 동안. 근데 이 전고점에서 테스트해서 돌파가 실패가 되면 이 대량 거래량이 오히려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진 게 고점의 대량 거래량으로 시장을 강하게 좀 매도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코스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이렇게 하루는 어렵고 하루는 강하고 이런 것들에 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고 보고요. 큰 추세가 어떻게 이탈하는지 달라지는지를 좀 그것이 우선적으로 확인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 이야기를 이야기 많이 하는 것은요. 지금 이제 코스피 레버리지, 그러니까 코스피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시장이 이만큼 이렇게 올라가면 이 종목들이 모여서 이 코스피가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쫙 높아진다라는 것은 즉 종목들 대부분이 이렇게 상승한다라는 소리고요. 시장이 이렇게 흐른다라는 것은 내 종목을 포함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시장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를 내 종목과 함께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분명 시장이 그렇게 멋진 모습은 아닌데 그래도 반등을 하고 지금 일정 부분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뭔가 좀 시원한 무언가가 나와야지만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간은 변동성이 매우 강한 구간입니다. 시장이 매우 민감해져 있습니다. 예민해져 있고. 그래서 이 우리 시장 역시도 이런 전고점을 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매우 어려울 수 있겠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개별 종목들이 수익률이 뭐 빵빵 간다. 시장이 하락해도 잘 가는 종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강하게 좀 제목을 달긴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런 종목들이 쉽게 매수하고 매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맞아요. 시장에 따라서 시장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쪽 시장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드렸던 내용이라 좀 재미없으실 것 같은데 오늘도 우리 시장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별것 아니었고 그냥 눈치 보기 하는 이런 정도였고 코스닥에는 일부 어떤 좋은 소식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약간의 조금 우려를 좀 감할 수 있는 어떤 뉴스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제가 뉴스를 일일이 말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 뉴스는 내일 당장 달라질 수 있는 뉴스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거지 그 뉴스대로 주가가 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코스피에 관한 약간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이렇게 오늘 코스닥이 좀 반등을 보인 것이 아니냐 코스피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은 변동성은 다를 수 있지만 힘은 다를 수 있지만 방향성은 비슷하게 가니까요. 코스닥이 가면 나중에 코스피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코스피가 못 가면 나중에 코스닥도 못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은 매우 조심히 요 언저리 구간에서 움직일 수 있다. 대충 요 언저리 정도로 보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무언가를 할 것도 아니고 요리조리 막 움직일 것도 아니고요. 왜냐면 이런 시장이 예민한 시장은 하락해서 팔면 내일 오르고 또 내일 올라서 따라 들어가면 또 모레 빠지고 뭐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 나가기 전까지는 보유한 종목을 그냥 홀딩하고 있는 게 오히려 낫다고 봐요. 근데 그 홀딩한 종목이 실적이 좋다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야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PER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것도 했던 것도 같기도 한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요. 종목과 한번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기업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환경이 있겠죠. 그리고 외부적인 외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흔히 말해서 이 내적인 부분을 기업의 어떤 실적, 기업의 어떤 가치, 뭐 이런 성장성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외부적인 것은 이 회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그 기대감, 뭐 이런 것일 겁니다. 아, 이 회사는 이 정도의 실적을 벌었으니 얼마 정도까지는 주가가 상승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서 주가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풀었으면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실적과 그 기대 시장이 그 회사를 바라보는 어떠한 심리들, 기대감들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저는 주가가 대략적으로는 설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아주 크게는 뭐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그 회사 하나를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또 생각하는데 근데 가끔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기업의 실적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죠. 어떤 회사가
천원을 벌입니다. 이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떨 때 1,000원을 벌어요. 어느 날. 그리고 또 어느 날 1,000원을 벌 때 이 회사의 가격이 10,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또 1,000원을 버는데 5,000원에 거래될 때가 있어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랬을 때는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어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이죠. 실적이 이렇게 쭉 상승하는, 가격이라고 해볼까요? 가격이 쭉 상승할 때, 하락할 때, 이 같은 구간에는 가격이 같을 거예요. 여기가 뭐 10,000원이라고 하고, 여기가 5,000원이라고 해보면, 분명히 1,000원에서 시작했던 것, 그리고 1,000원까지 온다고 했을 때, 상승할 때 이 5,000원과 하락할 때 5,000원은 다르게 봐줘야 된다라는 입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적도 마찬가지 같아요. 실적도 올라갈 때의 실적이 있고, 그러니까 회사가 1,000원 벌었던 회사가 5,000원 벌 때의 주가의 이 위치와 실적이 같은 5,000원을 번다 하더라도 10,000원 벌던 회사가 쭈그러들어서 반토막 나서 5,000원 버는 것과는 주가를 같이 줄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만약에 그림으로 그려보면 EPS로 본다면 EPS가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증가를 할 때 보통 이게 실적이라고 보면 주가를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실적이 우상향했다가 우하향한다면 그 주가의 가격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 검정색은 실적이라고 보고 EPS라고 보는 것이고 이 빨간색은 PER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가 EPS가 요 언저리에 같은 언저리에 어떤 이 같은 언저리에 5,000원이라는 어떤 실적이라고 할 때는 상승하는 어떠한 그 주기 안에 있을 때는 저는 이것을 위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때 5,000원 벌 때의 주가는 이만큼도 갈 수 있고요. 하락할 때 5,000원을 버는 것은 주가가 이만큼도 빠져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 PER을 비교해서 주가를 같이 봐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실적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EPS가 쫙 올라왔던 멋진 회사가 있어요. 쫙 올라왔던 멋진 회사가 있고 잠깐 횡보를 하고 실적이 뭐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벌었다가 조금 비슷하게 벌다가 그 다음에 더 많이 버는 이런 구조라면 이 회사의 주가는 아마 횡보 이후에 상승을 그리다가요. 비슷한 어떠한 버는 게 작년과 거의 비슷하다면 약간의 어떤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조금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주가가 더 오르기보다는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근데 앞으로 주가가 실적이 더 오른다면 횡보 이후에 다시 올라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겠죠. 주가가 실적과 똑같이 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짧게 보면 분명히 분명히 상승하고 있는 구간인데도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실적은 상승하는데 어떨 때는 상승하고 어떨 때는 하락하고, 그래서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 조금 관리가 좀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고, 이런 모습이면
근데 만약에 이것에 대한 기본 어떤 전제가 아니다. 주가는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주식을 포기할 것 같아요. 앞으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정도의 어떤 신뢰가 있다면 실적을 보고 조금 주가의 위치에서 좀 버틸 수 있는 어떤 힘이 될 것 같긴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런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 어떡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적이 쫙 올랐고 횡보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는 분명히 좋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횡보를 하고 주가가 실적과 함께 근데 주가가 더 빠졌어요. 이렇게 이 회사의 어떤 이익을 주가가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이런 환경은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두 번째라면 첫 번째는 이 빨간 주가는 이 실적 검정색과 함께 같이 결국에는 상승한다라고 보는 것. 즉, 주가의 그러니까 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이런 주가의 위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즉, 실적 예측치들이 다 틀렸거나, 혹은 회사에서 공개하지 않은 무언가들이 있을 수 있을 어떤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 예외적인 것을 주가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하다라고 봐요. 이 예외적인 것이 어떤 수급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아주 큰 무언가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몰빵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예외적인 것을 분석할 수는 없고요. 분석도 되지 않고 분석이 되면 예외가 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예외적인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언제나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해지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그래서 하는 것이고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고 시장도 참고하고 뭐 여러 가지로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이 첫 번째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만약에 이것도 조금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주식할 방법이 없어요. 실적에 대한 어떤 확신 혹은 어떤 신뢰 혹은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준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주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현재 SKC 코롱PI가 좀 그래요. 제가 이거를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SKC 코롱PI 이렇게 좀 보고 이걸 조금 길게 조금 이렇게 볼게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 이야기할 거는 이 주가라는 것은 아까 이 실적 EPS와 주당 순이익과 PER 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그래서 방금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의 결론은 뭐냐면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어떤 신뢰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다만 시장이 움직이는 이 시장의 어떤 기대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하지 않고 이 실적이 변화만 없다면 주가가 움직이더라도 그냥 가져가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PR이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의 어떤 투자 심리,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들의 합이겠죠. 근데 이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의 합을 예측하거나 예상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일부를 우리는 차트에서 좀 알아나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차트에서 어떤 수급과 어떤 흔적들, 과거의 패턴들을 보고 좀 맞춰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PR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PER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인데, 저의 입장은 PER을 고려하긴 하지만 그것이 실적이 상승할 때 PER과 실적이 하락할 때 PER은 좀 구분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SKC코오롱 PI의 실적은 EPS로 보면 요 2017년도가 1120원 미만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에 EPS 역시도 1120원, 아니다, 1190원 정도. 그러니까 사실 그냥 1200원 언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 다 1200원 언더예요. 근데 이때는 형편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던 실적이 1200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무섭도록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해는 거의 비슷하게 EPS가 번다고 하니까 주가는 이렇게 횡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이 회사는 꽤 오랫동안 상승권 안에 있었어요. 하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분명히 이렇게 쭉 이 초록색 선을 중심선으로 본다고 했을 때, 실적이 좋아지면 이 위에서 놀다가 실적이 애매하면 이렇게 횡보하는 게 당연했거든요. 근데 쭉 버티는 것이 좀 의외였었는데, 시장의 어떤 급락과 함께 쭉 빠졌습니다. 쭉 빠지고, 그 다음은 아주 중요한 가격대에 조금 멈춰서 있긴 하거든요. 멈춰서 있는데요. 이것을 이 실적이 이렇습니다. 이 회사가 아까 설명했듯이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실적인데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인데 주가까지 싸지고 있다면 이것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다만 이 현재 3만 원이라는 이 위치가 깨지거나 흐트러진다면 매우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거래량들이 조금씩 이렇게 흘러서 거래량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닥을 만드는 이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일단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됩니다. 요때 한 1200원 정도 했던 EPS들이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해볼게요. 재작년, 작년 1200원, 그리고 올해는 한 예를 들어서 약 한 1500원 정도 되는 EPS 가격이에요. 근데 PER은 이때 한 40배까지 나왔고요. 이때는 한 27배까지 내려왔고, 요거는 이제 21배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이때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40배나 주고도 살려고 했고, 같은 EPS인데 이때는 왜 27배만 주고 거래를 했는가라는 것은 PER이라는 것이겠죠. 이 PER의 어떠한 심리의 합이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거나 쫓아가거나 할 수는 없고 그냥 그렇다라는 것인 거죠. 근데 올해 PER이 요 정도라고 하면 이제 거의 실적의 주가의 바닥권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이 증가하는 만큼 지금 가격대라면 한 25,000원까지도 열어두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에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확실히 바닥을 잡고 순간 올라갈 때 짧은 파동을 먹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나는 길게 갈 거야, 뭐 이렇게 큰 시장을 원해라고 하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하락시마다 한 세네 번의 분할 매매로 좀 길게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멀쩡한 회사인데 좀 영업이익이 조금 줄었다고 고점 대비해서 50%까지 하락한다라는 것, 이것이 보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합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래 시장이라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억울하다, 뭐
이거를 공매도를 누가 쳐서 그렇다 이런 말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원래 그런 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알고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실적이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렇게 고평가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실적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데 한번 확 고평가되는 이런 모습도 있고, 그러면 제자리를 찾아와야 된다라고 봐요. 실적이 증가하는데도, 그러니까 실적이 증가하는데도 이렇게 작게 움직이면 괜찮았을 텐데 실적이 증가한다고 확 올라가 버리면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지금 저는 SKC 코롱PI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실적이 이렇게 분명히 증가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확 올라왔으니까 이 고평가된 부분은 저는 조정이 필요했다. 근데 시장 하락과 함께 혹은 분기 영업이익의 어떤 축소와 함께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고요. 더 하락할 수도 있겠죠. 더 하락할 수도 있겠죠. 시장은. 왜냐면 이 종목은 왜냐면 PER이 얼마에 몇 배까지 거래될지를 알기는 어려우니까요. 다만 실적의 어떤 신뢰가 있다면 지금은 이제 제자리를 찾았고 일정 부분 뭐라고 할까요? 많이 조금 그 흔히 말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가벼워진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 회사가 바닥을 잘 중요한 자리에서 바닥을 잘 잡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 자리가 만약에 요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요런 모습. 그래서 저희가 사실 좋아하는 부분은 아예 이 볼린저 밴드 한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뭐 120이든 뭐 50이든 볼 수 있지만 아예 위에서 움직이는 거를 좋아합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과 중심선의 위에서 이것이 상승장을 의미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 밑에서 움직이잖아요. 이것은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적어도 볼린저 밴드가 상하단을 왔다 갔다 하는 횡보장 정도에서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모습이 볼린저 밴드의 이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볼린저 밴드가 들어 올라간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 하단선 이렇게 될 때 상승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요런 자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요런 자리. 그러니까 요 언저리에서 바닥을 한 3만 원대에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이런 자리라고 한다면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 이익 실현을 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에서 다시 재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홀딩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과 중심을 계속 따라가는 이런 매매도 가능할 수 있겠죠. 마치 요런 구간처럼. 그래서 너무 이야기가 좀 많이 갔는데요. 이런 모습이고요. 오늘 그 SPC 삼립에 대해서도 살짝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런 초입의 어떤 모습의 종목이로 보여요.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이 회사가 이렇게 고점을 땅 찍었을 때 EPS가 한 4,400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최근에 EPS가 한 4,400원 정도 돼요. 같이 돈을 버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차이가 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4,400원이라고 하면, 그죠? 같은 4,400원이라고 하면 상승할 때는 주가가 더 고평가될 수도 있고요. 하락하고 있을 때는 주가가 더 밑에서 설정될 수도 있다라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기는 실적이 상승했던 구간이 맞았고요. 여기는 조금 위태위태하는. 근데 앞으로는 다시 상승으로 가는 이런 실적의 상승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때 PR이 60배 정도나 주고서도 사람들이 EPS 4,000원짜리를 샀었는데 지금은 EPS가 같은 4,000원인데 사람들이 PR이 현재 20배 정도 나오는데 사지 않는다면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고 한 것 빼고는 사실 그 단점은 별로 이렇게 없는 회사긴 하거든요. 음, 역사적으로 아주 지금 낮은 단계에 있고 이 회사는 PER도 높습니다. PER도 높고 15배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 회사 평균 한 15배 정도의 PER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것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높아지면 더 좋겠죠. 욕심내서. 매출이 2019년도에 매출이 조금 늘고 2020년도에는 매출이 더 많이 느는데요. 만약에 상승 추세를 만나면 이런 회사들은 당장이 아닌 한 1, 2년 후에 어떤 실적까지도 땡겨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은 이렇게 그려보면 이 중심선을 분명히 이 중심선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상단, 하단이 있으면 분명히 여기까지는 하락이었다가 하락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다가 이제부터는 횡보,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닌 모습인데 지금 이 바닥권을 닿지 않는 모습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심선을 앞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PER만 보고 싸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에 실적들이 좋아질 때 PER을 과거의 PER과 비교해 볼 수는 있지만 그렇죠. 정리해 보면 상승할 때 실적 상승장일 때 PER과 실적이 하락할 때 PER은 비교 대상으로 보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 처음에 가치 투자할 때 주가의 가치 평가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처에도 못 가잖아요. 계산해 보면 그죠? 이런 거잖아요. 실적이 이렇게 움직일 때 주가의 위치들은 막 위에 있다가 실적이 하락할 때 주가의 위치들은 밑에 막 머물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 가치 평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근데 EPS는 같아요. EPS가 분명 같은데 주가의 위치가 너무 다르니까 이거 내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슬럼프가 오긴 하죠. 그러다가 또 차티스트가 되고 뭐 기술적 분석에 빠지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회원이 여쭤보는 이 PER을 볼 때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고요. 다만 윌리엄 오닐도 PER은 가끔 볼 때가 있긴 하다고 합니다. 근데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크게 상승했을 때 이때 PER과 이때 PER을 한번 비교해 볼 때는 있다고 합니다. 고평가가 너무 많이 된다거나 이런 것을 이제 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근데 그것 빼고는 사실 PER을 맞춰보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미래의 실적들이 확실한가에 대한 어떤 신뢰 부분도 있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예측을 그런 알 수 없는 모르는 부분을 예측한 것을 가지고 또 주가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너무 많겠죠. 그래서 아주 큰 의미로 봐야 되고 그러한 큰 의미에서 볼 때 PER까지 합쳐지면 너무 복잡해지는 겁니다. 내재 가치도 맞추기 어려운데 그 내재 가치의 가격도 불확실한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재 가치인데 그것을 또 불확실한 심리를 더해서 PER을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봐요. 근데 이 PER의 특징은 마지막으로 이 PER의 특징은 수익률의 평균 회귀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죠. 그 말은 같은 그러니까 EPS가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면 PER은 많이 줬다가 적게 줬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죠. 이렇게. 하지만 이 수익률에 수렴한다고 해요. 그래서 흔히 예전에 했던 말들이 이런 것이죠. 이 평균 PER에 이게 PER이면 이것의 평균 PER은 EPS 선같이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평균 PER보다 낮을 때 매매를 하고 평균 PER보다 높을 때 매도를 하는 이게 이제 가치 투자의 기본이잖아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참고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승할 때 매수하고, 그러니까 여기인 거죠.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요때 매수하고 요때 매도하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할까요? 그 기술적 분석자들은 돌아 나오는 것 확인해서 요때 사고 빠지는 거 확인해서 요때 파는, 조금 영역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겹치는 부분은 겹치는 부분도 존재하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뭐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 가치 투자, 뭐 가치 분석을 안다고 주식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핵심은 저는 시장이라고 봐요. 시장이 좋으면 기술적 분석자나 가치 투자하는 사람 뭐 다 잘 맞습니다. 근데 시장이 꺾이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그 분석 방법도 맞지 않아요. 우리 작년에 그 알 수 있었잖아요. 작년에 시장이 이 중심선을 계속 밑에서 하락했던 장이잖아요. 이때 그 누군가도 평가하거나 뭐 분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조금 반등했다고 막 좋아지잖아요, 시장이. 그래서 시장이 우선인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적을 함께 보는 것, 뭐 수급을 보는 것, 사실 이 위에 시장이라고 하면 뭐 글로벌 시황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마지막에 차트가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이런 차트와 거래량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뭐 이렇습니다. 뭐 별 내용은 없는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실적을 볼 때는 조금 유의해서 보자라는 것을 좀 말씀드렸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 종목을 이야기해 보면, 저는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오전에 카페에도 올리긴 했지만, 뭐 펄어비스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도 그런,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도 SKC 코롱PI와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분명히 실적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얘네는 실적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관심에 의해 고평가됐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고 다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주가는. 근데 이것은 소설인 것이고, 주가가 안 가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만 기다릴 수 있으면, 그 실적을 믿고 기다릴 수 있으면 끝까지 가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근데 다만 이렇게 단기로 이렇게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술이고 아주 어려운 방법이고, 이렇게 마디를 매매하는 것들, 근데 이런 것들도 쉽지 않고 매우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투자 방식을 나에게 맞는 무언가를 하나 찾는 것이죠. 근데 다만 회사원들이라면 길게 가는 것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짧게 매매가 업무 때문에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핵심인 업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좀 보고 좀 장기 이평선으로 주가를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어떨까, 직장인들에게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방송을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시장이 매우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으니까요. 긴장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